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매년 발간되고 있죠. 김난도 교수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정리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이 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검은 토끼,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뛴다. 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10가지 테마를 잡았는데 이번에 작성된 이 책은 평소에 작성된 내용보다 추가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에 대한 회고입니다. 또 2020년에 대한 분석,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한 것을 전반부에 작성하고 나서 후반부에 2023년은 과연 어떤 해인가,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10가지의 주제를 잡은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2022년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 것인가, 또 분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2023년에 연관시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완연한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는 2023년 3, 4분기에 바닥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진행되었던 30년간의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는 평평한 지구였는데, 다시 말해서 국제화되었었고 글로벌이었고 지구촌 시대로 말했는데 그것이 이제 깨어졌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2년 리뷰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나노 사회가 진화되었고 심화되었고 팽창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편 찍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포스터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가 나오면 포스터가 한 가지, 그 영화를 소개하는 하나의 포스터로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 포스터는 무려 30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에서는 그것이 바로 나노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계층별 분화가 심하다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개별적으로 대상이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N극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개의 고객에 대해서 이 영화를 30가지의 모습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화된 나노사의 특징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20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세계화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한때 지난 30년 동안 국제화에 대한 거, 세계화에 대한 거,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용어 매우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제는 국제화해야 된다 라고 말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외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국제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2022년 전 세계는 자국 위주, 자국 이기주의, 국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세계화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고 말하고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게 심화됐던 것이 바로 2022년이고 이제 앞으로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를 조금 더 나누어서요, 초개인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스토리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요, 직장에 있을 때 또 집에 있을 때 모든 상황에 따라서 모든 문화가 바뀌고 말아서 초개인화, 사람도 n분의 1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초개인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커뮤니티의 발전에 의거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IT 기술이 그쪽으로 세상을 유도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노 유통이란 말도 있습니다. 개별화죠. 개인화입니다. 맞춤형입니다. 대량 유통이 아니고요, 이제는 개인 유통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2022년 사회에서 보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배달 문화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쿠팡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배달 서비스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분화되기 시작하고 개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색 엔진에 대한 인공지능이 도입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검색 엔진에 취향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취향이요. 취향이 뭘 말합니까? 개인화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그 사람에게 화면에 노출시켜주고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구글 알고리즘, 구글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면 연관된 동영상과 내가 본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알고리즘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계된 정보만 입수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 2022년도에 IT 기술의 발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2B, B2C 이런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D2C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D2C가 뭐냐면 다이렉트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어떤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2022년에 히트를 한 제품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웨이즐리 면도기가 있는데 시중가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거래하니까요. 유통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제조자가 바로 소비자와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반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기준에 했을 때 점유율이 9.3%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신생업체가요.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단번에 10% 가까이 육박하게 된다는 거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2022년을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 나노 사회를 평가하면서 또 나노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22년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낌상으로요. 개인주의 그러면 어쩐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또한 받는 것도 싫다는 거죠. 남의 간섭을 배제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존중해 줄 터이니 나도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하나 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수가 33.4% 수준까지 육박하게 되었는데 이 숫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세가 늘고 있다니까 이미 우리 한국 사회 또 서울이나 모든 도시에 있어서 1인 가구 수가 3분의 1이 넘어가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트렌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2023년에 새로운 트렌드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재미를 붙이는 거죠. 즐거움을 찾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에 대한 과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즐거울 것인가. 돈을 버는 거 괴롭고 노동이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 중에요. 김신의 과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신의 과일하니까 과일 장사인가 사과 장사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는 티셔츠를 파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티셔츠를 파는데 과일 장수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과일 파는 것 그러한 느낌과 이미지로 티셔츠를 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 경향들이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간다는 거죠. 이 책에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하나의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트렌드 상품이라는 선정입니다. 10대 트렌드 상품을 만들었어요. 4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소비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와 소통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특화 상품들이 부상돼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비일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예요. 2020년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10가지의 상품과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K 콘텐츠, 한류 열풍 기억나죠? 비대면 플랫폼, 캐릭터 기획 상품, 상담 예능, 요즘 상담 예능 프로그램 엄청 많아졌습니다. 친환경 포장, 제로 음료, 이색 주류, 셀프 사진관, 새치 샴푸, 초대형 카페, 이러한 내용들이 10대 트렌드로서 잡혔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배경으로 해서 드디어 전환기에 이르게 되었네요. 2023년에 새로운 트렌드 10가지가 단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부에서 이 10가지 트렌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항목마다 같이 리뷰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